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때문에 당장 없을 때는 히샤리송이 약간 왼쪽, 베르너가 중앙에서 계속 스위칭 이런 이제 동선. 네. 그다음에 세컨은 클루세스키 놔둬놓고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손톱인데 베르너하고 계속 거기는 진짜 완전 무한 스윙할 것 같아요. 토트넘 이 베르너 임대 오피셜이 발표가 됐습니다. 토트넘은 이 베르너 임대 영입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 베르너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대로 팀에 합류할 예정이며 여름에 완전 이적 옵션까지 있다. 베르너는 등번호 16번의 유니폼을 입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베르너의 합류를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르너도 뭐 인터뷰 통해서 빅클럽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방식 설명을 듣고 저에게 딱 맞는 클럽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첼시에서 우승하고 싶다 했는데 챔스 우승했다. 이번에도 우승하고 싶다. 뭐 이런 또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맞네요. 그쵸. 뭐 예. 이거는 이제 거의 완료가 됐던 이야기였고 예. 가장 빨리 영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에 따르면 맨유전 명단에 일단 포함된다. 예. 아마 무조건 맨유전. 포함될 것 같아요. 예. 무조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면 15일인가? 네, 15일. 우리로 하면 그 현지 시간이 14일이니까. 네. 요 문구 중에 핵심은 제가 봐선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공격 방식의 설명을 듣고 저에게 딱 맞는 클럽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시절로 놓고 보면은 후루아시라고 하는 선수를 썼잖아요. 네. 그래서 장신의 스트라이커보다는 막 움직이고 스위칭하고 이런 거. 이번에 토트넘 와서도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중용을 하면서 계속 움직여주는 이런 걸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베르너가 아마 그 설명을 좀 들었겠지. 난 널 어떻게 쓸 거다. 베르너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뭐 첼시 때 뛰었던 것도 보고 라이프치히 때 뛰었던 것도 보고 그래서 약간 측면 혹은 전방 뭐 세컨 공격 쪽이면 다 쓰는 걸 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르너의 어떤 스타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합이 맞는다. 그리고 저는 뭐 얘기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베르너의 합류는 분명히 어떤 시너지가 될 거다. 네.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여기에 더해서 여기 저희가 띄워드린 거는 이 내용이지만 조금 더 추가하자면 감독님과 이야기할 때 제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또 이런 내용도 추가로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베르너가 그동안 어느 위치에서 또 많이 뛰었는지 이 베르너가 프리미어리그 2위로 어디 위치에서 가장 많이 뛰었는지 저게 분으로 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서 떴지만 아무래도 저 가운데 쪽에서 많이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르너는 기본적으로 예.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측면 공격수보다 최전방 공격수라고 봐야 되고요. 예. 저 측면에서 뛴 것도 사실 측면이 아니에요. 라이프치히에서도 저기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왔고 첼시에서도 저기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뛰는 최전방 공격수다. 네. 그리고 이제 베르너가 실제로 측면 공격수에 대한 이제 약간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약간 이런 류의 인터뷰를 종종 하기도 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가운데 쪽에 그 뛰는 그 시간들이 집중이 돼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요 다음 이제 장표를 보면 이게 이제 첼시 시절의 볼 운반 그래프입니다. 요 화살표를 확실히 보니까 왼쪽 측면에서 이제 중앙으로 좀 치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딱 보니까 예. 이 첼시 시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열심히 뛰어. 그러니까 이 베르너는 볼 운반도 잘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격과 수비 전환도 아주 잘하고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도 압박도 상당히 잘 걸어주죠. 그래서 보면 와 잘한다는 느낌이 있어. 그냥 우리가 보면 플레이만 보면 에너지 넘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항상 저렇게 뛰어들다가 옵사이드 아니면 골대 앞에서 그렇죠. 결정력. 그게 많죠. 그러니까 참 잘 만들어 놓지만 마무리 잘 못하는. 예. 네. 근데 마무리 뭐 손흥민이 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동선은 또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쪽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뛴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동선보다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중앙에서 일단 나옵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졌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요. 요 동선이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보면 진짜 측면에서 넓게 위치하다가 득점할 땐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베르너는 그런 움직임보다 애초에 중앙 지역에서 뛰다가 측면으로 빠지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요런 동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선을 더 선호한다. 예. 그 라이프치 이제 생각하시면
4-2-2-2이거든요. 2-2-2에서 앞에 4명이 다 세컨드 스트라이커예요. 다 예. 베르너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이제 그런 이제 축구에서 적합한 선수. 그래서 첼시도 처음에는 첼시에서 측면 공격수로 나왔어요. 처음엔.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전술을 약간 3백처럼 또 좀 바꿨었죠. 예. 그 3백으로 바꾸면서 베르너가 안쪽에서 뛰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때문에 당장 없을 때는 히샤르송이 일단 솔로몬이 복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뭐 1월 말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은 복귀해도 약간 조커 개념이 있을 거예요. 네. 히샤르송이 약간 왼쪽, 베르너가 중앙에서 계속 스위칭. 이런 이제 동선. 네. 그다음에 세컨은 클룹세스키 놔둬놓고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요 체제로 갈 것 같아요. 소니가 없을 때는. 네. 그러니까 히샤르송, 베르너, 브레넌 존슨, 클룹세스키. 네네. 그다음 스위칭 계속 걸어준다. 네.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손톱인데 베르너하고 계속 거기는 진짜 완전 무한 스위칭할 것 같아요. 히샬보다도 더 그 조합. 네. 그래서 손흥민하고 베르너가 계속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베르너가 좀 더 기회 창출. 그리고 좀 더 마무리는 손흥민. 네. 그런데 그때쯤이면 손흥민이 돌아올 때쯤이면 메디슨의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왔겠죠. 네. 지금은 아니어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2월 중순에 복귀하게 되면 그렇죠. 메디슨이 복귀해가지고 한 달 정도 경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볼만할 겁니다. 봐요. 허리 쪽에서는 메디슨이 계속 좋은 패스 찔러주죠. 그다음에 움직임 좋은 베르너하고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서 계속 스위칭 걸어주죠. 그러면 시즌 초반보다도 더 좋은 폭발력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시너지가. 자, 일단 이야기 들으면 기대가 되는데 확실히 이제 손흥민 선수도 예를 들면 아시안컵 결승까지 갔다가 오면 말씀하신 대로 2월 중순이 될 텐데 그때쯤에 이제 베르너하고 손흥민, 히샬리송 이런 조합들은 좀 어떻게 패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는 게 토트넘한테 더 좋다. 손흥민 측면 기본적으로. 왜냐면 베르너는 측면에서 손흥민 같은 플레이메이킹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을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넓게 움직이는 그냥 거기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받은 다음에 우독이 뛰어들어가고 수비를 좀 뭐 메디슨 뛰어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 받을 때 원터치 왜 많이 나오냐? 그 패턴을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예. 측면 끌려 나오면 원터치 안쪽으로. 근데 요거를 베르너가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베르너의 이제 그런 이제 패스 공급 능력이 약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손흥민 선수만큼의 그런 그 중간에서의 연계 과정 이런 것들은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나오는 게 공격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더 적합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베르너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런 뭐 어제 위치는 계속 바뀌겠지만 그런 패턴에서 더 좋은 패턴이 나올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흥민 돌아오면 이 조합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조합이고요. 나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예. 잘 데려온 것 같아. 지금 겨울 이적 시장 때 데려올 이 옵션 중에는 공격 옵션 중에 되게 잘 데려온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첼시 시절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사실 첼시 시절 때도 그 결정력이나 옵사이드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지 움직임이나 이런 건 괜찮거든. 겨울은 이렇게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아. 예. 근데 지금 임대로 이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결정했잖아. 지금 며칠이야? 10일이잖아요. 원래 토트넘의 선수 영입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스콧만으로 책임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레비는 이제 약간 뒤로 빠지고 스콧먼이 딱 들어가면서 보낼 선수 정리 쫙 하고 요리스 문 열리자마자 미국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데려올 선수 빨리 데려와서 바로 만약에 맨유 경기도 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지금 토트넘이 빨라지고 잘 데려오고 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베르너 우리 달성이 소개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골하고 이런 부분은 좀 떨어졌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보면 빨간색으로 처리된 게 전성기 때 라이프치히 시절의 이제 그래프고요. 네. 파란색이 이제 첼시 시절. 그러니까 이 장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골하고 유효 슈팅이 좀 떨어졌다 뿐이지 다른 장표, 다른 요 수치는 좀 비슷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유효 슈팅 떨어지니까 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잃었지만 그 외적으로 뭐 도움이라든지 기회 창출이라든지 움직임 같은 면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첼시 시절에는 대체적으로 베르너의 스탯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 지금 시즌 한번 보실래요? 어떤 시즌이에요? 저 코로나 때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뭐 라이프치히가 아까 했던 것처럼 되게 사실 특별한 전술 포메이션을 썼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이적을 해왔을 때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가 코로나여가지고
베르너도 제가 기억에 코로나 되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때는 전체적으로 폼이 좀 떨어진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첼시 시절에 약간 이 베르너가 안 좋았던 것은 그런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여파도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전히 이제 기회 창출이라든지 많은 움직임 뭐 이런 부분은 좋잖아요. 좋은 선수잖아요. 지난 시즌에는 나쁘지 않았고요. 이번 시즌에 이제 약간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엔 밀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펜다. 오펜다부터 시작해서 올모 뭐 이렇게 뭐 올모는 이제 부상도 있고 하지만 이제 라이프치 자체가 이제 선수들이 괜찮고 젊고 한데 베르너가 이제 부상당하고 이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르너 입장에서도 최고의 선택을 한 거죠. 맞아요. 토트넘에 가서 내 스타일에 맞는 팀에서 이제 어쨌든 활약하는 걸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유로의 발탁이 될 수 있거든요. 심지어 감독도 내가 제일 잘했던 나겔스만. 이러니까 이제 토트넘에서 분명히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아주 크지 않을까. 좋습니다.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다 메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잘 데려왔다. 뭐 또 활약을 봐야죠. 내전근 부상이었고 등 부상이 있었고 이번 시즌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좀 몇 경기 많이 못 뛰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욕 크게 하시는 장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나온다. 저는 한 번은 아닐 거라고. 난 그래도 그러니까 한 번은 아닐 거라고. 종종 나오고 이제 그걸 이제 나름 뭔가 재미 요소로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그걸 재미 요소로 나름 재미 요소로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너무 당연하다 하면서 즐기는. 난 그래도 흰쌀보다 훨씬 시원할 것 같은데. 흰쌀보다는 좀 보는 맛은 있겠지. 그러니까 흰쌀보다 압박도 잘하고. 움직임하고 압박이 너무 좋아요. 훨씬 더 이 전술에도 맞는 거 같고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기대하게 하고 실망하는 게 더 이제 열받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예비 그 이제 주사 맞으시려면 예방 주사 맞으시려면 유튜브에 베르너 미스만 쳐보시면 스페셜이 10분 이상이에요. 그거 보시면 돼요. 아무튼 예방 접종을 먼저 해라. 지난 시즌 한 골 넣은 히샬리송 데리고도 손흥민이 경기했어, 민이가.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